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7월 6일 비 오는 금요일 유니숙의 당당 톡톡 시작할게요. 예, 오늘 불타는 금요일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은 일찍 차분하게 집에 들어가서 한 주를 마무리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신과 또는 타인에게 나는 화를 잘 다스리고 빨리 이 비가 그치고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첫 곡을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노래가 있었는데요. 제가 허겁지겁 시작하느라고 음악을 못 찾았어요. 다른 노래로 들을 텐데 이 노래 굉장히 요즘에 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에피톤 프로젝트가 부른 노래 다음날 아침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방송사고가 났네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다음날 아침 들으셨는데요. 이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팀 좋아하는 분들이 요즘 이런 소규모 밴드가 계속 인기였잖아요. 꽤 있으신 것 같았는데 다른 노래보다 이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비가 와서 좀 더 가라앉기도 했는데요. 요즘 한창 뜨거웠잖아요. 한 2달 뜨거웠나요? 우리 너무 뜨겁다 보니까 뭐 농사 짓는 분들도 가뭄 때문에 비를 기다리셨겠지만 너무 뜨거워서 지쳤던 분들 또 이 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비가 좀 내리고 나서 뜨거움이 좀 가시고 이렇게 다시 좀 흙도 생기를 되찾고 우리 사람들도 활기를 되찾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최근에 그 방송이 좀 불규칙적이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예고를 그전처럼은 아니지만 게스트 막 아이콘이 화를 내고 있네요. 채팅창에. 제가 사실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그 일정한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방송을 매주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별로 준비도 안 하고 막 달려오면서 또 준비 안 하고 방송하는 것도 한편으로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민중의 소리 방송국도 이제 개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안 된다. 매주 이 3시 타임에 방송들이 있는데 제가 빠지면 빵꾸 난다. 그래서 여차저차 어찌됐든 그래서 다시 7월 일단 7, 8, 9 이렇게 방송을 3시 타임을 좀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도 기본 하기로 했던 게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제가 무책임하게 그냥 날라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안 볼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 뭐 민중의 소리 얼마 전에 독자 메일에서도 왔는데 그 방송 개편이 있대요. 팟캐스트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송출하고 그러나 봐요. 이 민중의 소리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더 많은 분들의 방송이 채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하냐고요? 네, 4시까지? 네, 4시까지.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방송 못해서 재방송 보셨던 것 같은데 네, 그 4시까지 방송하는데요. 언젠가 이제 좀 컨디션이 좋고 준비가 많아지면 5시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진보진영 이슈가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뒤덮었죠. 통합진보당 선거 상황이 5월 2일 조준호 위원장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조사 보고서는 그날 안 나왔죠. 어쨌든 언론 브리핑이 있었죠. 그 이후에 2달 동안 한 10년은 지난 것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사실 방송하면서도 되게 곤혹스러웠던 건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막 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신경질도 막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억누르고 제가 방송을 하려니까 안 그래도 병 날 것 같은데 병이 더 커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어렵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무수히 많은 사실들이 터져 나왔고 그중에 상당수가 또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고 공방들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직 선거 체계로 들어가면서 선거가 또 한 번 중단됐고 사상 최후의 사태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쨌든 뭐 대표를 비롯해서 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7월 9일부터 재투표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통합진보당 상황 보면서 사실 답답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막 분노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제 입장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진보정당 발전의 긴 역사 속에 일어날 수도 있을, 어쩌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걸 제가 현실로 목도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같이 활동하고 운동해왔던 주변의 동지들, 그리고 같이 통합을 하면서 믿음을 쌓아보고자 했었던 주변의 많은 당원들, 그리고 지인들에 대한 뭐랄까, 어떤 실망 또는 불신, 그리고 미안함, 여러 마음들이 이제 복잡하게 들었었죠. 이 상황 보면서 사실 이제 죽일 놈이라고 욕하는 분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정말 나쁜 놈들이다, 저놈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편에서는 죽일 놈까지는 아닌데 대다수 여론이 이러니까 이미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은 제가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진 유연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안 그렇게 보인다고요? 네, 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그것이 저의 그런 생각을 반영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정파의 의견으로 외골수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사실 얘기해봤자 이게 어떤 한쪽의 의견으로밖에 치부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참 무의미하더라고요. 꼴통 취급받고 그동안의 운동에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삶이. 근데 이제 제가 이럴 정도인데 저보다 더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 그리고 진보정당 운동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넣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복장이 터지는 거죠. 병이 날 지경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 못할 병 앓고 계신 분들도 많던데요. 사기와 배신을 당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세가 병원 갔더니 어디서 사기당했냐고 크게 배신당한 사람들이 앓고 있는 증세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주위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워낙에 여론 광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성과 논리로 이렇게 대화가 되거나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이렇게 이런 상황이 못 됐던 거죠. 무슨 말을 하든 어느 한쪽에 편들기로 치부되니까 누구도 거기에서 자기 얘기를 하기가 두려워지고 또 주눅이 들고, 한편에서는 막 회의감이 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의견이 누구의 편을 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길 원하지 않는데,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깥의 시선이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다들 입장을 가지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간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진보운동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운동을 한다는 것, 또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진보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념과의 싸움, 관념과 맞서 싸운 실존? 실존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절대자, 신의 존재를 믿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통치하기도 했고, 재정일치 사회가 있었죠.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착취하거나 인간 사이에 계급을 만드는 게 정당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관습, 이런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인종, 피부색을 가지고 인종차별을 하는 게 당연시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저는 역사가 발전하는 거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거는 그런 관념과 싸워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역사 발전이지 않나.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사실을 밝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사구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이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이제 나가는 거죠. 행동을 한다는 거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럼 굉장히 많은 왜곡과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진보 운동에서는 금기시해야 될, 척결해야 될 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소한 사업 속에서도 실사구시하지 않는 사업은 굉장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큰 운동, 진보운동, 한국사회 진보운동 전체 진영에 지금 이 실사구시가 사라진 때가 있었던 거죠.
저는 다시 이것을 찾아내는 게 언론이나 여론이나 이런 관념에 굴복하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찾아내는 것, 이게 지금 진보가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마녀사냥 관련된 영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그런 영화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야 앞으로 해결책을 제대로 내올 수가 있을 텐데, 어제 오늘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꺼내게 됐냐면, 어저께 강기갑 선본에서, 강기갑 후보, 대표 후보죠, 선본에서 보낸 웹자보가 하나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떠다니는데 굳이 이렇게 찾아서 볼 정도의 그 열정은 아니었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내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마지막 그 10번 항목, 총 신문 10답이었구나. 지금 신문 10답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온통 신문 10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문 10답 중에 10번째 질문을 잘라서 이미지를 올려서 그 내용을 봤더니, 강기갑이어야 하는 이유? 이런 내용으로 강기갑과 강병기를 비교한 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가 너무 수준이 저열해가지고, 너무 낮아가지고 다들 통탄을 금치 못한 거예요. 그 웹잡으로 보고. 저도 이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강기갑 선본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더 크게 실망할 일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강기갑 후보는 혁신 비대위라는 비대위의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이미 심판 자격으로 경기에 선수로 뛰어든 거기 때문에 자격에서부터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심판 시절에 어떻게 심판 활동을 했느냐를 평가해 보자 해도 굉장히 전 낙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정하지 못한 심판이었었던 거죠.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비대위가 혁신이란 이름을 건 것이 혁신이 저런 뜻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파행과 패권, 정파적으로 당을 오히려 혁신이 아니라 당 동지들을 제명하고 어떤 파행으로 몰고 갔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아연 실색했죠. 정말 이제 어디까지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이런 걸 따지지 않는구나. 더 이상 체면도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 웹잡으로 보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강기갑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겠거니, 또는 그래도 그 농민들을 대표해서 그 단식도 오래 하고 그러셨잖아요. FTA 투쟁할 때. 사실 그런 국회의원이 많지 않죠. 그래서 촛불 집회 때도 유일하게 무대에 올라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둬서 그렇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이제 그런 기대마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가, 이런 걸 전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른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진보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옳으냐 그르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아닌 거죠. 특정한 세력을 없애는 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행위가 용서되는, 가치 판단이 전도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준의 웹자보가 선본의 공식 홍보 자료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른 거죠. 그 선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메일로 보냈겠죠. 저한테는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왜 안 보냈는지, 저한테도 보내시지. 그럼 제가 답장을 보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선본의 그런 판단력이 마비된 게, 지금 거의 저는 이제 이 병이다. 이 지금 객관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고, 이걸 누군가 깨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깨는 거는 다시 원점에서 구체적인 사실, 진실, 객관적 실체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런 왜곡은 언제든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사구시하지 않고 여론재판에 휘둘리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가 다시 어쨌든 일어서야 되겠죠. 진보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다 못해서 하나둘씩 나서시는 거죠. 이분들까지 다 당권파라고 몰아붙여서 한다면 사실 그건 뭐 진보의 미래가 없는 거죠. 네, 뭐 안타까운 얘기들이 채팅창에도 오고 있는데 신청곡도 올려주셨네요. 정태춘 씨 새 노래 저녁숲 고래예요. 예, 이따가 이거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노래 한 곡 다른 거 들을게요. 꽃다지가 부른 노래 노래의 꿈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나는 누군가의 가슴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까지 살다 가지. 내겐 작은 꿈이 있어. 그대 여린 가슴에 들어가. 그대 지치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려 해. 때론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대 행복할 때 때론 그 사랑이 너무 아파 눈물 질 때 때론 지난 세월이 그리워 그대 한숨 질 때 그렇게 난 언제라도 그대와 함께 하려네. 한때 나와 나의 동료들은 거친 세상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의 분노가 되고 희망이 되어 거리에서 온 땅으로 그들과 함께 했지. 그땐 그대들과 난 아름다웠어. 비록 미친 세월에 묻혀 사라진다 해도 다시 한번 그대 가슴을 펴고 불러준다면 끝까지 함께 할 테요. 때론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대 행복할 때 때론 그 사랑이 너무 아파 눈물 질 때 때론 지난 세월이 그리워 그대 한숨 질 때 그렇게 난 언제라도 그대와 함께 하려네. 한때 나와 나의 동료들은 거친 세상에 맞서
네, 꽃다지가 부른 노래의 꿈이었습니다. 네. 뭐 통합진보당 이야기 한참 들려드렸는데요. 뭐 어저께 그 신문 십답 사건도 있었고, 오늘 보니까 그 황선 씨한테 탈당 그 문자가 왔어요. 그게 이제 SNS에서 또 화제더라고요. 탈당 처리가 완료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 자동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였을 것 같은데, 뭐 인터넷 시스템에 뭐 당직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당권 명부. 탈당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에서 제명이 됐죠. 본인은 이제 탈당이 아니라 제명을 당한 건데, 그런 상황에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절망하는 것 같아요. 분노도 하고, 이렇게 무신경한 메시지가 또 탈당이라는 게 이제 탈당이 아니라 제명된 게 현실로 보여지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문자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문자인데, 그래서 빨리 이게 좀 바로 잡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채팅창에 강정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주 강정 어느 분께 경찰이 트위터 멘션으로 소환장 보냈다라는 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진짜 레알 트윗 소환장 이런 게 올라오는데, 대박. 진짠가 보네요. 그게 말이 되나요? 말 나오니까. 그런데 저도 어저께 검찰 조사 받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법원에서 또 뭐 통고장이 오고, 요즘 연일 법원 검찰청에서 통지서 받느라고 바빠요. 우리 사무실에 택배 아저씨 되게 자주 오시는데, 우체부 아저씨. 저는 작년에 있었던 그 한미 FTA 촛불하고 뭐 8.15 대회에서 뭐 성명서 읽은 거 이런 등등 관련해서 경찰 조사 때 제가 진술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부른 거죠, 검찰이. 어떤 거는 그냥 바로 벌금으로 넘기기도 하고, 어떤 거는 검찰로 송치하기도 하는데, 이번 거는 검찰로 넘긴 거죠. 검찰 가서도 진술 거부하니까 진술 거부할 거 왜 하냐고. 그냥 진술 거부할 거니까 안 오겠다고 하지 그랬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꼭 와야 된다고 얘기할 땐 언제고, 저한테 전화 2번 했거든요, 그 수사관이. 그래서 처음 전화할 때는 8.15 대회 성명서 낭독 가지고만 전화해서 제가 정말 그거 한 건 가지고 부르는 거냐, 이상하다 그랬더니 자세히 모른 거예요. 이 사람이 자료를 자세히 안 보고. 그래서 얼버무리다가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에 연락하니까 뭐 8.15 대회 뭐 11월 며칠 FTA 등등등등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거 선택 여부가 있는 거냐, 결정할 수 있는 거냐 했더니 없다고, 오라고, 와야 되는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가니까, 아니 이렇게 진술 거부할 거면 나 진술 거부할 거라 안 갈 거다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하나. 그래서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음모론 중에 하나는 8.15 대회 성명서를 읽는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나자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제가 페북에 올렸다가 무리를 일으켰죠. 네. 그런 거죠. 8.15 대회에서 반한 거다, 막 이런 등등. 근데 이 수사관이 91학번이래요. 그래서 자기도 옛날에 데모 많이 했었다고. 내가 이거 기록 안 할 거니까 그냥 한번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몇 가지 막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데모 많이 나갔었고, 얼마 전에 집회 장소 한번 나가라 그래서 검찰청에서도 집회 나오나 봐요. 그 정보 보고하러 나오는 건지 둘러보러 나오는 건지 얘기 중에 집회 한번 보러 나갔더니 뭐 자기 아는 형이 노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막 노래하는 가수 중에, 민중 가수 중에 누가 있지 이런 생각을 순간 막 해봤는데, 혹시 뭐 우리나라 백자 거기 외국어 되잖아요. 그래서 맞나 막 이런 혼자 생각을 하다가 맞네요. 어느 학교 91학번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한번 검색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기가 원래 형사부에 있다가 이번에 공안부로 오다 보니까 형사부에서는 다 진술하는데 공안에 오니까 다 진술을 안 하더라. 근데 자기 딴에는 정말 잘해주고 싶다. 최소한 밝힐 수 있는 거 다 밝혀서
유리하게 얘기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사받는 분들도 예전과 달리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생이냐고? 그래서 장난하는 거 맞죠? 계속 초지일관. 예. 그래서 거기 경찰 조서에 다 나와 있는데 76년생 그리고 어떻게 학생이야? 예, 뭐 지금껏 만나본 형사 중 나도 학창 시절에 돌 많이 던져봤다는 말 안 하는 사람 없더라. 맞아요. 요즘에 경찰들은 막 예전에는 막 큰 소리 치고 뭐 무섭게 하고 이런 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게 안 통한 지 오래되니까 이런 식이에요. 친하게 지내고 막 나와서 조사하다가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했던 얘기 가지고 나중에 막 뭐라 하고 이런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래서 진술 거부했는데 그래서 금방 끝났어요. 혼자 얘기하다가 몇 개 물어보다가 질문이 아닌 것처럼 대화인 것처럼 질문 몇 개 하다가 본인이 다 진술 거부로 정리하더라고요. 그 왜 진술 거부를 하냐?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내가 뭐 진술한다 해서 그게 사실관계 그대로 되겠냐? 일단 이렇게 소환돼서 조사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재밌었던 건 그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제 이제 조사 자료가 이제 이만큼 있는데 한 뼘 그 집회 4건과 관련된 체증 자료와 정보 보고 자료 이런 거죠. 경찰들이 기록한 거. 근데 그 중에 이제 영상을 계속 찍은 게 있어요. 사진 보고. 근데 제가 다 인정을 안 했으니까 당시 증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진술 거부를 했으니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사진에 보면 이제 제 얼굴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진 사진들이 이렇게 막 쌓여서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막 요만한 손톱 점만한 사진에도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저라고 경찰에서. 그러니까 수사관이 보여주면서 이거 정말 너무하다. 자기가 봐도 이거 정말 너무한 건데 이런 거 왜 본인이 자기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냐. 답답하다. 막 이런. 경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사진 좀 작작 찍으세요.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요. 가보면 경찰서 가보면 캐비전 안에 사진이 이렇게 쌓여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거죠. 며칠까지만. 일상적으로 찍어 놓는 거예요. 집회 현장에 그게 합법 집회든 불법 집회든 본인들이 말을 할 때 불법 집회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찍죠. 영상으로 찍고 카메라로 찍고. 그래가지고 뭐 얼굴 분석하는 게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넣어서 요즘엔 다 뽑아내고 또 이미 이제 아는 사람 있잖아요. 몇 명. 딱 이미 이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누군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전에 한번 또 경찰 조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지난번에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인가 프로필 사진 바꾸게 제 사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건 서울경찰청 정보과 가서 물어보라고 누가 댓글로 친절하게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참 어이가 없는 경찰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트위터로 소환장 보낸다. 그러니까 또 아까 그 검찰도 웃겼던 게 그 소환 통지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로 와가지고 통지서 같은 거 안 보내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안 보낸다고. 하여튼 여기나 저기나 아무튼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원칙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노래는 아까 채팅창에 제주 불안당님이 신청하신 노래 정태춘 박은옥의 저녁숲 고래요. 들을게요. 겨울비 오다 말다 반구대 어두고도 배 띄우러 가는 골짜기 춥고 사납게만 휘도는 검은 물빛 대곡천 시끄럽게 내 발길을 잡고 다만 어린 고래여 꿈꾸는 고래여 거기 동해로 가는 길은 어디
거기야 뒤야 깊고 푸른 바다 거기야 그 망망대해 나의 고래는 이미 물 아래로 떠났을까 대고의 바위들 굳게 입 다물고 그의 체크무늬 모자 위 차가운 비 그치고 그 배를 볼 수가 없군요. 아하 어린 고래여 나의 하얀 고래여 우리 너무 늦게 도착했나 거기야 뒤야 깊고 푸른 바다 거기야 그 백척한 두 먼 세기 울산만의 신화도 아득하고 소년들의 포구도 사라지고 문 닫힌 컨테이너 그 옛날 매점 간판만 숲으로 가는 길을 막고 섰네 다만 어린 고래여 꿈꾸는 고래여 붉은 산호들 춤추는 심해는 어디 거기야 뒤야 저녁 숲속의 바다 거기야 거기 서 있는 고래여 거기 문득 서 있는 고래여 거기 문득 서 있는 고래여 네, 정태춘, 박은옥 씨 새 노래네요. 저녁숲 고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예요. 한 25년 된 팬이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부터 네, 우연히 듣고 좋아한 가수인데 천상 가수? 가수 이런 분들이 가수를 안 했으면 왠지 세상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분들 몇 명 있죠. 그런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활동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학교 축제 때도 한번 모셨었는데 저한테 권한이 있을 때 비가 지금 서울은 부슬부슬 오는데요. 어디 천둥 치는 데는 어디예요? 집중호우 내리는데 부산도 지금 천둥 치고 부산에 지금 큰 비가 오고 있군요. 비가 서울도 어제 천둥 번개 치더라고요. 예전에 천둥 번개 치면 좋아했는데 재밌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소심해졌는지 어젠 좀 무섭던데요. 우리 집이 꼭대기층인데 이거 전기가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고민하고 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이거 왜 그러지? 나이 먹어서 소심해진 건가? 난 어릴 때 좋아했는데 막 뭔가 스펙타클 하잖아요. 천둥 치고 비 오는 날 마루에다가 자리 깔고 자고 이러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럴 때 무서운 영화도 한 편 봐주고 그래서 그랬는데 약해졌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도 여름이면 공포영화 정도 봐줘야 여름을 제대로 맞이하는 건데 제가 요즘에 약해졌다고 하니까
어제 검찰 갔는데 어디 몸 불편한 데는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네, 제가 요즘 몸이 불편하거든요. 왜요? 아, 이거 원래 의뢰 좀 물어봐야 되는 거라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디가 불편하네. 말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아, 말할 수는 없는데 불편하시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검찰 수사관이 아니 마음 말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마음이 불편하대? 몸이 불편하니까 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목 디스크 증세가 발견이 돼서 제가 자세가 꾸부정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고 제가 장신이다 보니까 꾸부정하게 살던 게 익숙해져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가 되게 오랫동안 축적이 됐고 목이 이제 제가 일자목 진단을 받은 건 꽤 오래됐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치료 좀 받고 했었는데 이런 게 좀 바로 낫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몇 달 꾸준히 치료하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고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뒀죠. 당장 죽을 것만큼 아픈 게 아니니까. 근데 최근에는 제가 손가락이 4번, 5번 손가락이 손 아귀에 힘이 없어진 건 되게 오래됐고 4번, 5번 손가락이 지난번에 너무 그 감각이 없길래 페북에 한번 썼더니 빨리 병원 가라고 다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머리와 귀와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 저의 주치의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병원을 접고 딴 일하고 계셔가지고 그분께 여쭤보니까 목 디스크 증상이니까 신경외과를 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또 병원 추천을 막 받아가지고 제가 페북에 이런 걸 자꾸 쓰니까 어디 되게 많이 아픈 줄 알더라고요. 많이 안 아파요. 조금 아픈데 아플 때마다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목 디스크 걸리고 나면 제가 목에다가 기부스하고 다니기도 하나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두통은 그냥 일반 머리 통증이 아니라 이상한 통증이에요. 막 찌르는 것 같은 통증, 머리 뒷골이, 귀랑. 근데 그게 뭐 신경 뭐 이런 게 눌리면 그런 통증이 나올 수 있대요. 네, 다들 머리가 아픈 건 머리가 원인이 아닌 거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네. 제가 치료 받으면 영화 연가시 같은 증상 아니냐고. 제가 남들보다 물도 좀 많이 먹긴 해요. 근데 무서워서 물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목 디스크 치료 현황 어떻게 치료하고 있다. 운동도 병행해야 되잖아요. 자세 교정과 이런 거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도 미리미리 운동 잘 하시고 건강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진작에 치료 받았으면 검찰 갈 때 이렇게 기부스 딱 하고 들어가는 건데 누구는 휠체어를 타라 그러더라고요. 목 디스크 휠체어 타고 상왕처럼 휠체어 타고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한번 하고 들어가라고. 네, 근데 뭐 요즘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재판이나 귀찮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그 공안 사건들이 또 막 심각하죠. 어저께 노수희 의장님이 어저께 들어오셨나요? 방북하셨다가 그러면서 아침부터 뭐 범민련 사무실, 사무처장 자택, 노수희 의장님 자택 압수수색하고 범민련 사무처장님 또 체포하고 아주 그냥 정말 신속하게 범민련 단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체해주겠다라는 태세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는 또 그 민권연대 사무부총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희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한총련 의장을 했었고 학생운동 하면서 수배 생활을 오래 한 거죠. 수배 생활을 7년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이번 주 토요일이 그 아들 돌잔치래요. 근데 돌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몇 년 전 사건 활동을 가지고 그걸 걸고 재판을 기소를 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현행범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발생한 상황도 아닌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래서 구속하는 사유는 보통 그런 거잖아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이제 구속하는 사유인데 이미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라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주말에 아들 돌잔치까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무슨 이제 와서 갑자기 체포영장이냐 구속영장이냐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안 기관들이 사실 뭐 정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일단 잡아가고 최근에 그 CMP 관련해서도 그렇잖아요. 광주 전남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마구잡이로 긴급 체포해가잖아요. 영장도 막 엉뚱한 거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 말렸던 당원 중에 한 명은 지금 구속돼 있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일단 다 잡아서 넣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뭐 웬만한 일이 터져도 이게 진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남은 기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더 일어날까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큰 사고 쳤죠.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맺겠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가? 정식 명칭이 그런 거 맺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심지어 광복회에서까지 보수단체잖아요. 광복회에서까지 말도 안 된다. 지네가 진짜 진정한 보수라면 반대해야죠. 우리나라 보수들 중에 진정한 보수가 별로 없으니까 보수 우파가 근데 그 사람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니까 이명박 정부가 정말 뼛속까지 친미 친일 정권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 상황 이상득 형님께서 그게 뭔지를 정권 말기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체성 있게 행동한다는 건 이런 거다. 계급에 기반한 정치란 이런 거다. 자기 정체성 확실하게 드러내는 정치를 하고 있죠. 임기 말까지. 인천공항도 팔고 FTA 지금 한 7개 추진하고 있고 또 한일 군사협정도 맺겠다고 하는 거죠. 군사협정 내용 보면 내용을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여러분들이 경악하실 텐데 아무튼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인데 한일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런데 그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군사협정을 맺겠다고 하는 건데 정말 뭐 역사인식이 이렇게 없어도 없을 수 있나 국민 정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하지만 자기 국민이 아닌 거죠. 생각해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참 그런 정신상태도 진짜 보기 드문 정신상태인데 그래서 한일 군사협정 관련해서는 절차가 문제였다. 아무리 좋은 협정도 절차가 문제면 뭐 문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진짜 그 기사 보고 빵 터졌는데 이명박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거냐 아니면 진짜 국민들 뒷골 잡고 넘어가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한일 군사협정 추진하는 거를 꼭 막아야 되겠어요. 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군사협정 꼭 폐기시키도록 청년연대가 제가 대표잖아요. 열심히 활동해서 제가 그 서명한다고 하는 날 아침에 청와대 앞에 1인 시위하러 갔거든요. 분수대 앞에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더라고요. 우리만 그렇게 못 들어간 거예요. 분수대까지. 그래서 맨날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왜 우리가 동사무소 동장한테 말하는 것도 아닌데 꼭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그러다가 그날 1인 시위하러 분수대 앞에 가보니까 직원들도 아주 관심이 많고 다른 1인 시위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날 뭐 서명하기 30분 남겨놓고 폐기했다고 폐기할 정도였을 텐데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잘 더 많이 이 국민 여론들이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이 한일 군사협정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방송에서 군사협정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아까 중간에 누가 노래 신청하셨는데 처진 달팽이 노래 제가 못 들려드렸네요. 이건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노래는 옥상 달빛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1시간 금방 갔네요. 네. 다음 주 금요일 3시에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잘 맞으시고 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야 그저 멋쩍어 내게 하지 못한 말 내 맘을 알아줘 사랑해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야 그저 수줍어 내게 하지 못한 말 내 맘을 알아줘 우리 함께 지내온
네, 취랩 따끈따끈한 방송, 제 방송이 곧 나갈 테니까요. 네, 들으세요.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